이 4분기 이제 첫 시간 엑셀에 관한 거를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방송 강의 녹화를 해요. 앞에 이렇게 마이크도 있습니다. 나비도 이렇게 리본도 달아놓고요. 여러분 질문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거를 방송 강의를 제작을 하면서 막 이렇게 수다 떨고 하는 거는 안 하려고 방송다운 방송을 제작하려고 막 강의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빨라지죠. 우리 인터넷 방송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송 강의가 어때요? 좀 빠른 편으로 나가거든요. 중간에 질문하면 어떻게 될까요? 리듬이 깨지고 막 그러잖아요. 질문도 못 하겠나 봐요. 그게 이제 화근이 돼서 또 문제시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방송 강의를 제작을 해서요, 팔았대요 또. 저는 안 팝니다. 팔 수도 없죠. 여러분 수업 시간에 제가 제작한 거니까는 이거 제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같이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이 막 설명하시면 제가 그 설명에 대한 답변도 여기서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엑셀 2007을 실행해 놓은 상태인데요. 알아야 될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서 좀 제가 메모장에다가 메모장을 좀 열어놓고 좀 볼게요. 여러분 좀 잘 보이시라고 좀 크게 좀 보여드릴 테고요. 글자가 좀 크게 보일 겁니다.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엑셀 2007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다 중요하겠지만 첫 번째, 화면 구성을 알아야 돼요. 화면 구성에 관한 거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면 무슨 메뉴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론 시험을 보는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커말 자격증에는 필기 시험을 본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는 화면 구성도 시험에 나와요. 어떤 메뉴를 실행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죠. 그럼 삽입에 가서 뭘 하는 건지, 데이터에 가서 뭘 하는 건지, 수식에 가서 뭘 하는지를 묻는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자, 한번 볼게요. 화면 구성을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건 우리 뭐라고 불러요? 마우스 갖다 대보면 알아요. 닫기. 그 다음에는 이전 크기로 복원. 그 다음에는 뭐? 최소화. 그래서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창 조절 단추라 그래요. 적지 마세요. 집에 가서 안 보실 거잖아. 보실 거예요? 계속 얘기할 거니까는 창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창 크기 조절하는 거예요.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 창을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늘려요? 가운데 있는 이전 크기로 누르면 작아지고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커지죠. 이거는 1995년에 만드는 기술이에요. 1998년에 만든 기술이 있어요.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제목 표시줄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제목 표시줄이라 그래요. 이 제목 표시줄에 가시면은요, 이 제목 표시줄을 더블 클릭해 보실래요? 자, 제목 표시줄 더블 클릭하면 창이 이렇게 작아지고 커지잖아요. 그렇죠? 작아지고 제목 표시를 마우스로 움직이면 이렇게 조정이 되죠. 위치가. 더블 클릭하면 커지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윈도우 7으로 가면서 바뀐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제목 표시를 마우스로요, 누른 상태로 당겨 보세요. 밑으로. 누른 상태로 밑으로 당기면, 엑셀 2007 프로그램은 그게 포함이 안 됐어요.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를 마우스로 당기면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얘는 천상 그냥 더블 클릭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반대로 창이 이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이 창을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 이 천장에다가 올려 붙여보세요. 드래그 해보세요. 이렇게 눌러서. 그러면 저 천장에 달라붙는 순간 화면이 허옇게 커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화면이 전체 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본래는 얘를 다시 보세요. 얘를 엑셀 메모장인데 메모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였잖아요. 잡아 당기면 줄어들어요. 근데 엑셀 2007은 그 기능이 빠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잡아 당기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안 되니까 그냥 더블 클릭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대개 사용하시는 모니터는 우리 강의실에 있는 모니터처럼 옛날에 그 3대2 비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모니터입니까? 아니면 와이드 모니터를 쓰십니까? 와이드 모니터가 많이 추세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와이드 모니터에서는 화면이 굉장히 넓어요. 넓다 보니까 반만 쓰면 좋겠어. 어쩔 때 인터넷을 네이버 실행해놓고 다음 실행해놓고 오른쪽에 왼쪽에 각각 반씩 나눠 쓰면 좋겠어. 이럴 때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얘를 제목 표시이죠. 얘를 마우스로 지나가는데 어디로 가냐면요. 오른쪽 벽이나 왼쪽 벽에다가 딱 갖다 붙여보세요. 그러면 딱 오른 절반만 가고요. 보세요. 얘 왼쪽에다 붙일게요. 왼쪽 절반 왔죠? 그러니까는 인터넷 창을 실행해서 왼쪽에는 네이버, 또 하나 인터넷 실행해서 오른쪽에는 다음 해갖고 오른쪽 해서 벽에다 붙여, 왼쪽 좌우에 벽에다 붙이면은 절반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얘를 천장에다 다시 당겼다가 얘를 겠다가 당겼다가 다시 천장에다 붙이면 또 전체가 되고 그러죠. 이런 기능이 윈도우 7서부터 아주 편리하게 작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댁에서도 쓰시면 될 겁니다. 윈도우 XP에서는 여기까지만 돼요. 얘 더블 클릭하는 것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엑셀에 있는 메뉴 중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사용하는 엑셀 메뉴를 자세히 보시면은 저 왼쪽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딱 떠죠. 오피스 단추라고 뜰 겁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다 항상 왼쪽에 뭐였냐면요. 파일이었어요. 파일, 편집, 서식, 보기, 도움말. 인터넷도 대부분 왼쪽이 파일이고요. 내 컴퓨터도 왼쪽이 파일이고요. 아래 한글도 왼쪽이 파일이에요. 근데 파일 메뉴가 사라졌어요. 대신에 뭐를 넣었다? 오피스 단추를 만들었어요. 눌러보세요. 그 뭐 새로 만들기, 불러오기, 열기, 저장하기, 뭐 인쇄하기, 끝내기. 이게 파일에 관련된 메뉴가 여기 떴거든요. 그러니까 좀 뭔가 메뉴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는 오피스 단추라는 무리수를 좀 둔 건데 소비자들이 되게 외면했어요. 불편하다 이거야. 그래서 2010으로 가면서 오피스 단추 대신에 다시 파일로 돌아왔어요. 요거는 조금 과도기적인 메뉴예요. 자, 그 다음 일반적인 메뉴는요. 파일이든 편집이든 마우스를 누르면은요. 메뉴판을 누르면 위에서 아래로 메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아래 한글도 그렇죠. 그런데 이런 메뉴를 우리는 폴다운 메뉴라 그래요. 위에서 잡아 당기는 메뉴인데 엑셀이 2007부터 바뀐 게 뭐냐면요. 삽입,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검토, 보기라는 메뉴를 누르면 거기에 관련된 메뉴가 밑으로 펼쳐져요. 옆으로. 그리고 한번 펼치면 마우스로 여기다 대고 굴리잖아요. 휠을 굴리면은요. 메뉴가 좌우로 막 움직여요. 휠, 바퀴, 마우스 바퀴를 움직이면 이렇게 여기다 놓고 굴리면 위아래로 움직이고 리본 메뉴에다 움직이면 좌에서 우로 막 움직여요.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검토, 보기 라는 메뉴가 있죠. 그렇죠? 예, 이것이 리본 메뉴라고 부르고요. 명칭은 이렇게 부릅니다. 홈 탭, 수식 탭이라고 불러요. 탭은 뭐냐면 옆으로 펼쳐진 메뉴 구조를 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메뉴 있죠. 파일, 편집, 서식, 보기, 도움말은 어떻게 돼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메뉴가 나오잖아요. 이런 건 탭 구조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예. 자, 삽입은 뭐 집어넣을 때 쓰는 명령이죠. 보기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창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 보겠다라는 보기라는 메뉴죠. 홈이라는 탭은요. 홈 메뉴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뉴가 여기 들어있어요. 홈 탭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잘라내기, 복사하기, 붙여넣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글꼴의 크기, 색깔, 형태 이런 거 있잖아요.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 왼쪽 맞춤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다 홈에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뉴가 홈에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홈 탭을 보시면은 밑으로 클립보드, 글꼴, 맞춤, 저 끝에 편집이라는 그룹별 메뉴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홈 탭, 클립보드 그룹, 홈 탭의 글꼴 그룹, 맞춤 그룹, 이게 그룹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클립보드 그룹에 가면 잘라내기, 복사하기, 붙여넣기 이런 메뉴가 있는 거죠. 메뉴를 부르는 용어예요. 예.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저 데이터 가보세요. 데이터에 가면 중간에 필터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일반 교재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 있는 필터 메뉴를 클릭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책에. 그 메뉴를 보는 방법도 우리가 좀 익혀줘야 되니까. 저랑 여러분하고 수업할 때는 그냥 여기는 큰 글자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지만은 일반적인 메뉴에는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 있는 통합 메뉴를 클릭하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설명할 때는 데이터 메뉴 가셔서 통합 클릭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네, 통합. 데이터 도구 그룹에 있는 통합이라고도 표현하지만 그냥 통합 버튼 누르세요. 통합 메뉴 누르세요.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교재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엑셀 창이 열렸잖아요. 이 상태에서 Alt 키를 눌렀다 떼어보시면은 Alt, 아까 Alt가 뭐라 그랬어요? 메뉴를 부르는 명령이라 그랬잖아요. 한번 눌러보세요. 눌렀다 띄면 F1, 2, 3, H, N, P, M 이런 글자들이 보이죠? 그 밑에 H자 눌러보세요. H자. H자 누르면 뭐가 나와요? 홈이잖아. 홈. 홈에 가면 뭐가 있어요? X는 잘라내기, C는 복사하기, V는 붙여넣기, 맑은 고딕, FF 글꼴, FS는 뭐예요? 글꼴의 사이즈.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가 이런 거 있죠. 가. 거기 1, 2, 3 어떤 건 B, 어떤 건 H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숫자도 있고 A, L 이런 건 뭐예요? align, left 이런 뜻이에요. align 정렬하시오. A, C 그럼 뭐예요? align center 가운데 맞춤하시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A 누르고 C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맞춤이 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안 하죠. 그냥 왼쪽 맞춤 누르세요. 가운데 맞춤 누르세요. 이러면 되죠. 그럼 누가 이런 메뉴를 쓸까요? Alt키 눌렀다 띄고 하는 거를. 시각장애인들. 시각장애인은 마우스를 어디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키보드를 외워서 쓴단 말이에요. 올해는 공부하러 안 오셨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컴활 자격증 공부하러 오신 분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저하고 좀 친분이 있으신 분인데 꽤 오랜 기간 컴퓨터를 오래 공부하셨어요. 근데 시각장애인이세요. 1급 시각장애인. 빛도 구별이 안 된다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컴활도 땄고요. 워드도 땄어요. 파워포인트는 안 배우시더라고. 파워포인트 도형도 많고 이러잖아요. 시각장애인들이 파워포인트 배우기 불편하대요. 포토샵 이런 건 안 하시더라고. 그러나 엑셀, 워드 이런 거는 아래 한글, 인터넷 이건 도사예요. 제가 이제 시각장애인들 이제 장애인들 강의를 전담했었거든요. 한동안 정보통신부 있을 때.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2년 동안 방문 교육을 받으셨죠. 제가 그 댁에 가서 2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컴퓨터 6대를 조립을 하고 본인이 댁에 있는 컴퓨터 다 네트워크 관리하고 다 조립을 하세요. 상상이 안 되죠. 그렇죠. 굉장한 실력이에요. 초보자가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분은 이제 자기 일이 있으셨는데 이제 저처럼 강의를 하시겠다 그래서 지금은 강의하고 계세요. 저희는 이제는 시각장애인들 강의를 못해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과거에는 비시각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을 가르쳤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희들은 이제 시각장애인들 강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은퇴했죠. 하물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 감고 한번 컴퓨터 해보세요. 지금 어디 있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아나?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피커로 소리를 듣는 거예요. 키보드 이렇게 움직이면 B1, C1, D1 하고 이렇게 어디로 갔다라는 걸 스피커로 알려주거든요. Alt키 누르면 그래서 N 누르면 뭐예요? 삽입 이렇게 음성으로 알려줘요. 이걸 외우셔가지고 콧말 자격증을 딴 거예요. 워드 자격증도 따고 잘해요. 근데 우리 두는 다 멀쩡해갖고 이 자격증 못 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자격증은 웬만하면 다 따세요. 지금까지 ITQ 엑셀을 시험 보셔서 못 따신 분이 세 분이 있어요. 세 분이 있는데 두 분은 시험장에 안 오셨어요. 접수해 놓으시고 시험소에 두고 시험에 안 왔으니까 불합격이죠. 그렇죠? 그리고 한 분은 지체장애를 갖고 계신데 열의는 많으셨는데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복지카드 발급받잖아요. 그분들은 50% 연장 시험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분은 몸 자체를 잘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글자 하나 쓰려고 그러면 그 우리 장애인들 막 몸 비틀어져 있는 분들 있잖아요. 뇌병련 장애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는 막 키보드를 이렇게 제대로 못 만지는 거죠. 단순히 소아마비나 이런 분하고 좀 달라서 그래서 성적 미달로 떨어진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세 분이 지금까지 떨어졌고 파워포인트나 한글 같은 경우도 성적 미달로 불합격하시는 분들은 한두 명 정도만 있어요. 그리고 다 따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접수도 안 하시더라고. 이제 시험 볼 때쯤 되면 제가 그래요. 접수하세요. 그러면 선생님 저 다음에 보면 안 돼요 하시는 분은 뭐다? 공부 안 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시험 보는 날 결혼식이 있다든지. 근데 결혼식 있다고 하는 건 대부분 뻥이더라고.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야 평상시에. 대부분 성적이 잘 나와요. 강사가 잘 가르쳐서 그런 건지 교육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지 몰라도 두 사람이 합작이겠지 뭐. 자 먼저 그러면 메뉴는 제가 그때그때 설명드리면 돼요. 홈이라는 메뉴는 뭐라 그랬죠? 홈 탭에 있는 메뉴는 무슨 메뉴라 그랬어요? 주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많이 사용하는 메뉴. 홈이라는 글자가 뭐예요? 홈. HOME라는 홈. 응? 이게 집이라고? 집이죠, 집. 그런데 우리 컴퓨터에선 집이라고는 안 써요, 잘. 시작이라고 써요, 시작. 그래서 홈페이지 그럼 뭐예요?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첫 화면. 그래서 키보드에 보면 홈 버튼 있잖아요, 홈. 키보드에 보면 홈이라고 있잖아요. 그걸 누르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요, 앞. 자, 보실래요? 여기다가 이제 홈키를 누르면은요, 휙 앞으로 가요. 엔드키 누르면 휙 뒤로 가고요. 엑셀에서도 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 놔보세요. 이렇게 찍어 놓고 홈키 눌러보세요. 휙 앞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홈이라는 메뉴는 대부분이 기본적인 메뉴, 많이 활용하는 메뉴가 첫 화면에 있다라 그래서 홈이라는 메뉴를 써요. 홈이라는 글자로. 그 다음에 어떤 키보드에는 F1, F2, F3 이런 키도 있지만 거기에 또 집 그림이 있는 홈, 집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더라고요. 그건 누르면 인터넷 실행하더라고 또. 이제 홈이라는 건 주로 처음, 홈페이지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삽입은 없는 뭐를 넣기 위한 기능이 삽입이고, 보기는 어떤 기능을, 어떤 거를 볼지 안 볼지를 지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자료 관리하는 거지 데이터는. 시험에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데이터가. 그때그때 설명하면 되고. 자, 화면 구성을 우리가 좀 이제 잠깐 공부를 했어요. 이제 두 번째. 엑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두 번째가 입력이에요, 입력. 입력을 해야 뭐를 할 거 아닙니까? 입력하는데,
글자가 있죠. 문자가 있고요. 숫자가 있어요. 숫자. 날짜. 뭐 시간. 이렇게 글자가 안 써져. 시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특수기호 같은 거. 특수기호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거. 뭐 한자.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도 입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문자라는 말은 뭘까요? ABCD. 뭐, 괄호 열고 닫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숫자는 말 그대로 숫자예요. 1, 2, 3, 4, 5, 6, 7, 8, 9, 0, 점, 쉼표, 더하기, 빼기, 플러스 기호, 마이너스 기호 쓰는 거 있죠. 음수, 양수. 양수 기호는 잘 안 쓰지만 음수 기호는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날짜, 시간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됩니다. 특수 기호는 뭐냐면 키보드에 없는 기호들이 있어요. 뭐 하트 모양이라든지 전화기 모양이라든지 손가락 모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무슨 뭐 크로바 이런 모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입력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자 입력하라고 나오죠. 예를 들어서 교실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바꾸시오. 뭐 영수증 이런 글자를 한자로 바꾸시오. 뭐 이런 거. 신기하다. 이런 기능도 있나? 이런 것도 입력해야 되나? 라고 뭐 지금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한글 2007은 많이 해보신 것 같더라고. 한글 2007 여쭤볼게요. 난 한글 2007이 뭔지는 모른다. 한 번도 안 해봤다 하시는 분 있어요? 한 번은 해보셨을 거라. 가정에서 자녀들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사용했던 기능하고 거의 흡사해요. 근데 메뉴 구조가 좀 다른 거예요. 메뉴 구조가. 자, 입력을 좀 한번 해볼게요. A 첫 번째에다가 잘 안 하고요. B의 두 번째에다 보통 입력을 많이 합니다. B의 두 번째에다가. 이유는 뭐 없어요. 앞에다 쓰면은요. 이거보다 선을 그릴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선을 이렇게 쫙 그리는데 A 왼쪽 여기 A라고 하는 칸 왼쪽에다 쭉 선을 그리면 안 보여요. 요렇게 선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굵은 선이 보이죠? 요렇게 하면 왼쪽하고 위쪽은 잘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부터 많이 써요. 선을 그렸을 때를 대비해서. 자, 이렇게 써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려운 글자는 아니니까 입력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안녕하세요를 한번 더 쓰려고 안자만 한번 써보실래요? 안녕하세요가 자동으로 나오네요. 그럼 엔터 치면 돼요. 안만 쓰고. 그 다음에 또 안녕하세요 한번 더 쓰려고 그러면 안자만 쓰고 엔터 치면 되겠죠. 이제 반갑습니다 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반자만 쓰면 돼요. 근데 이제 반기문 총장 이름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기문 써야지 뭐 어떻게 없어. 그렇죠. 자, 이제는 반갑습니다를 다시 쓰려고 봤더니 반을 딱 쓰는 순간 얘가 반갑습니다를 쓰려고 한 건지 반기문을 쓰려는지 모르잖아요. 그때 갑자를 쓰면은 이제 알아서 씁니다가 나오고 기자를 쓰는 순간 사람 이름을 쓰는구나 해서 또 알아서 문자가 완성이 되고 그래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반복적인 글자들이 나와요. 영업팀, 관리팀, 영업팀. 그럼 어떤 사람 영업팀을 계속 쓰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 영업팀만 쓰고 0점만 쓰면 업팀이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꾀돌이가 되는 거지. 빨리 써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날짜를 써보는데요. 4 빼기 6 하면 얼마 나올까요? 4 빼기 6 하면 4 빼기 6이라고 한번 써보실래요? 빼기는 오른쪽 숫자판에 빼기가 있어요. 하고 엔터를 탁 치면 4월 6일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엑셀에서는 는이라고 쓰고 수식을 쓰거나 명령을 쓰게 되면은 4 빼기 6이라고 쓰면 이제 4월 6일이 아니에요.
자, 04월 061이라는 데를 클릭해 보시면은요. 04월 061이라고 클릭해 보시면 아까 406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저 위에는 2015년 4월 6일이라고 나와요. 여기를 수식 입력줄이라고 불러요. 이 화면 구성 중에 수식 입력줄도 우리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라고 나온 곳을 클릭해 보면은요. 우리 눈에는 마이너스 2라고 나왔지만은 수식 입력줄에는 406이 얼마냐? 라고 물어본 것처럼 나오죠. 자, 이번에는 엔터를 치고요. 15 빼기 4 빼기 6이라고 써볼까요? 15 빼기 4 빼기 6. 아마도 2015년 4월 6일 같아 보이는데 하고 엔터 쳐보세요. 그랬더니 아까 4 빼기 6하고 좀 달리 연도까지 표현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클릭해보시면 저 상단 수식 입력줄에 2015-04-06이라고 나오고 04월 06일이라고 되어 있는 클릭해보면 똑같이 2015-04-06이라고 나올 겁니다. 결과는 입력한 내용은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은 연도로 보이고 연월일로 보이고 어떨 때는 우리말 월일이 보이기도 해요. 그럼 이 두 개는 뭐예요? 같은 거죠. 보이기만 약간 달리 보이는 거지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보이는 거를 우리가 뜯어 고쳐야 돼요. 어떻게 뜯어 고칠 거냐면 이런 거죠. 요 마이너스 2를 홈 탭에 가서 가운데 맞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오고 왼쪽 맞춤 그러면 왼쪽에 오겠죠. 여기 맞춤 그룹에 가시면 왼쪽, 가운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가운데 맞춤은 가운데로 왔어요. 가운데 맞춤 한번 더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안 가운데예요. 오른쪽이 아니고요. 자, 보세요. 여기에 반기문이라는 글자는요. 오른쪽 같죠? 제가 오른쪽 버튼 눌렀으니까 오른쪽 같잖아요. 그렇죠? 오른쪽 맞춤을 한번 더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안 오른쪽이에요.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아래 한글은 오른쪽 버튼 누르면 오른쪽 정렬이 되고 다시 오른쪽 누르면 계속 오른쪽 정렬이 되는데 엑셀에서는 오른쪽 가세요 그래 놓고 다시 오른쪽 가세요 라고 눌러주면은 원래대로 가요. 근데 글자는 왼쪽에 있었어요. 숫자는 가운데 맞춤해 놓고 나서 제가 다시 가운데를 다시 누르면 안 가운데라 그랬잖아요. 오른쪽으로 가요. 글자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 날짜도 어떻게? 오른쪽.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오른쪽 가세요, 왼쪽 가세요, 안 가운데 가세요, 안 가운데 가세요, 뭐 이랬잖아요. 이렇게 꾸미는 거를 서식 설정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서식 설정. 엑셀에서는요, 이 서식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직장에서나 업무회상에서 이 서식 설정까지만 잘 해놓으시면은요, 굉장히 멋쟁이라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계산이 필요해요. 계산. 함수 같은 게 필요하죠. 함수. 함수 하니까 또 이제 어떤 분들, 그거 어려운 건데, 뭐 이런 분도 있다고. 함수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함수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계산을 공부하고 나면은요, 뭐를 해야 되냐면은, 이제 엑셀에 있는 기능들이에요. 엑셀에 있는 기능들. 엑셀에 있는 기능은 뭐냐면 아까 데이터에 가서 뭐 필터가 뭔지, 정렬이 뭔지, 통합이 뭔지, 그룹이 뭔지, 부분합이 뭔지, 아까 피벗 테이블 해보셨어요? 제가 질문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기능이에요. 엑셀상에만 있는 기능들이거든요. 이런 기능들을 할 줄 알면은 뭐 잘하는 거지. 그 나머지가 이제 뭐냐면 응용이에요. 여기. 이게 어려워요. 이건 끝도 없잖아요. 끝도 없어요. 예. 이제 마칠 시간 다 됐는데 함수란 얘기를 좀 마무리 지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함수는요, 영어로 펑션이라 그래요. 펑션. 우리말로는 함수라고도 하지만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기능은 뭐냐면요, 메뉴상의 기능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펑션이라는 말은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키보드에 보시면 F1번 있죠? F2번서부터 F12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F가 펑션의 줄임말이에요. F1번 누르면요, 도움말이 나와요. 제가 메모장에서 F1번 누르면요, 메모장에 있는 도움말이 나와요. 엑셀에서 F1번 누르면 엑셀 도움말이 나와요. 그래서 F1번에는 도움말 기능을 넣어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압력밥솥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압력밥솥. 전기압력밥솥. 예. 전기압력밥솥이 어떤 한 3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아궁이에다가 가마솥 걸어놓고, 그렇죠? 장작대고, 뭐 아니면 곤로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가스레인지 이런 거는 그 당시 없었지 않습니까? 3, 40년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장작에 불 붙여가지고 화력을 높여가지고 쌀을 끓이고 뜸을 들면은 화력을 줄여가지고 뜸을 맞추고 나서 뚜껑 열어서 밥을 퍼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거 치우기도 어렵잖아요. 청소하는 거. 그런데 전기압력밥솥은 어떤가요? 쌀 넣고 물 넣고 버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뜸 들이고 밥 다 했어요 라고 말도 하죠. 그게 전기압력밥솥이라는 함수예요. 밥하는 함수. 되게 편해요. 씻어나온 쌀이, 요즘 씻어나온 쌀도 있어요. 그렇죠? 쌀. 슈퍼에 가서 쌀 배달하면 갖다 준단 말이에요. 과거는 어떻게 했어요? 벼농사 져야 되잖아. 벼농사 안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작물을 재배해서 물물교환해서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사먹었죠. 그렇죠? 그러면 모내기 해서 추수해서 그거를 복간에다 보관해 뒀다가 탈곡해가지고 도정해가지고 밥을 해먹는단 말이에요. 그 밥을 해먹는다라는 기능이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쌀 배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쌀이 착 온단 말이에요. 집에. 그것도 씻어나온 쌀까지.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함수는 이 기능, 펑션이라는 말은 이미 있는 거예요. 있는 거를 내가 불러서 사용할 줄만 알면 돼요. 자, 숫자가 여기 500명이 월급을 계산해야 돼. 평균 계산해야 돼. 500명을.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우리가 계산기 갖다 놓고 500개를 다 더해야죠. 그래서 500으로 나눌 거 아닙니까? 일반 계산, 엑셀이 없었던 시절에는. 그러니까는 더하고 하다가 잘못 숫자 계산하면 또 다시 계산해서 주판 튕기든지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엑셀은 뭐라 그러냐면 는 에버레이지 하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범위만 딱 정해주면은 얘가 알아서 평균을 쫙 계산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엑셀한테 계산하는 명령만 걸어주면 돼요. 그러면 엑셀이 알아서 계산해 준단 말이에요. 이 에버레이지가 평균 구하는 함수예요. 그럼 이 함수만 알면 어떨까요? 내가 언제든지 부려먹을 수 있겠죠. 내가 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쌀 배달만 할 줄 알면, 압력밥솥을 내가 사용하는 방법만 알면 쌀 넣고 물 넣고 버튼만 누르면 어떻게 돼요? 밥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함수라고요. 그런데 우리 수강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함수의 개념은 뭐냐면 수학에서 말하는 미적분 함수, 사인, 코사인, 삼각함수 이런 함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혀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같은 건 두 번 다시 입에도 꺼내지기도 싫은 그런 글자잖아요. 그렇죠?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사인 30도가 얼마입니까? 그걸 왜 외워? 그냥 사인 30도라고 치면 답이 나오는데. 여러분 원주율이 얼마예요? 죄송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원주율 어떻게 계산하는지. 파이 딱 나와. 반지름 곱하기 3.14? 아니야. 그냥 파이 하다가 뭐 곱하면 돼. 파이라는 거 알면 돼. 파이. 그러면 알아서 나와. 그럼 여러분 루트 27이 얼마예요? 루트 27. 죽을 죄를 또 짓는데. SQRT 스퀘어 루트 제곱근
27 그런 거 27. 그럼 5.19615242 이렇게 나간대. 그러니까 제곱 공부하는 함수는 뭐다? 스퀘어루트, SQRT라는 거예요. 뭐 지수 이런 거 우리 로그 이런 거 배우신 것도 예전에 있었을 거예요. 뭐 팩토리얼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이 안에 있는데 제가 지금 꺼내 들었던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합계, 평균 구하고 뭐 이런 거, 개수 구하고 이런 거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함수라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수학적인 걸 묻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요령만 내가 마당새만 잘 부려먹으면 된다는 거지. 근데 부려먹을 줄 모르면 못하는 거죠. 그렇죠. 마당새는 마당을 잘 쓰니까 마당새야 마당 쓸어라 그러면 마당을 쓸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자, 요거 기능을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공부하신 거는 뭐 제가 올려놓을 거니까는 복습 차원에서 한 번쯤만 그냥 보시면 돼요. 들으시고 엑셀 굳이 실행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